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8th of June 2021, Monday. Now, really early in the morning, 2: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DB 하이텍. DB 하이텍입니다. 자, 다시 월요일 이제 슬슬 다시 이제 결전의 날들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평일날에는 참 또 언제 주말 되나, 그리고 주말 되면 또 다시 평일이 그립고 계속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은 금요일날 기준으로 61,100원 0.84% 올랐고, 다른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그동안 쭉 많이 올랐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구독자 한 분이 DB 하이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DB 하이텍이 거의 추세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DB 하이텍도 슬슬 다시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조금씩 투자해가도 괜찮다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DB 하이텍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기술력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 8인치 웨이퍼, 이게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B 하이텍이 요거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실적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전부 증설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DB 하이텍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는 게, DB 하이텍이 예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장을 시작해도 2024년에나 완공이 되는데, 2024년에는 또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 지금 최소한 2조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은 이제 2, 3년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 자동차하고 DB 하이텍하고 손잡고 이제 뭔가 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측하고 뭔가 그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아니면 뭐 공동으로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든다든지 뭐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뭔가 지금은 신규 투자를 과감하게 해도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그런 현대자동차하고 DB 하이텍하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현대자동차가 내재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걸 전부 내재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내재화하고 일부는 이렇게 DB 하이텍 같은 회사하고 협업해서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협업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지금까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밑에서는 모종의 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발표가 되면 현대 자동차 그룹주에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 DB 하이텍도 그렇고 상당히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덤이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DB 하이텍이 예전에 이제 한번 우리가 다뤄봤었는데, 다시 파이낸셜 피겨를 조금 오래돼서 잠깐 보면 2019년에 8,074억, 2020년 작년에 9,359억, 올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조 772억, 영업이익도 2019년에 1,813억, 2020년에 2,397억, 그 다음에 올해 2,95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에 22.45, 2020년 작년에 25.71, 올해는 27.42. 이것도 근데 굉장히 올해 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요 정도입니다. 부채 비율도 현재는 2019년에 68.91, 2020년에 48.83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은 자신감을 갖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신규 투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폭은 다소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쌍끌이 주식은 아니네요. 현재 실적은 좋고 미래 성장 동력도 나쁘지는 않은데, 신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활짝 열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쌍끌이 주식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자동차하고 협업이 확정이 되면서
뭔가 투자 유치 계획이 나왔을 때는 쌍끌이 주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끌이 주식이 되면 주식이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쌍끌이 주식이 되기 전에 현재 조금씩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부천하고 충북 음성에 이게 이름이 뭔가요? 상운지 상군지 뭐 하여튼 그렇게 두 군데의 공장이 현재 있고 해외 법인이 몇 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DB 하이텍 물어보신 분이 뭐 기본적인 자료야 어차피 검색하고 찾아보면 다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DB 하이텍의 앞으로 전망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 맞춰서 여러분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반도체주하고 반도체 어떤 장비주, 뭐 후공정, 전공정 전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섹터가 지금 현재는 제일 핫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만들기 요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교육 채널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에 관한 정보도 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에 관한 이슈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왜 주식 얘기하다 갑자기 책을 읽고 다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열강이 조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조선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서양은 이미 명나라 때부터 중국과 깊은 경제관계를 맺어왔다. 명예, 향료와 비단, 도자기 그리고 특히 차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유럽은 명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적자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적자를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은이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은이 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명은 유럽은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다. 스페인이 남미에서 발견한 은, 심지어 일본의 은까지도 명으로 대거 유입된다. 영국은 대규모 대중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의 면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지만 결국 실패한다. 영국이 19세기에 들면서 대중 적자를 메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파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아편 전쟁으로 이어진다. 일본 역시 유럽의 열강으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않는다. 한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포교를 하면서 일본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내 도국과 막부 초기의 천주교 박해로 인하여 모두 단절된다. 그 이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나카사키의 작은 섬 데지마와 무역 거점을 유지하지만 유럽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기까지요. 이걸 읽어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제 아편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좀 이제 대기업의 요즘 ESG 경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업들에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람들한테 좀 소득을 골고루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한테도 이득이고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서스테너빌리티 아닙니까? 그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물론 기업을 잘해서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되고 계속 해 나가야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그것에 대한 혜택들이 결국은 기업에까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회 공헌에 나선다면 결국은 기업의 사회 이미지 제고도 될 뿐만 아니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와서 상품을 또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에 요즘 정말 전략적으로 잘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좀 그 종업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좀
그런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좀 미숙해서 여러 가지 좀 대규모 이렇게 회원들 탈퇴 사태 이런 것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적극적인 사회 공헌까지 많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결국 그런 기업이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자들도 그런 걸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안목이 점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early in the morning인데요. 물론 여러분이 이걸 시청할 때는 early in the morning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 주말 편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말 지나면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동안 무료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여기 댓글 달아주시거나 제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 주시고, 주식 현재 마이너스가 나신 분이나 아니면 현재 좀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 이런 분들도 역시 좀 연락을 주셔서 좀 퍼스널라이즈 된 상담이 무료니까요, 받아보시도록 하고, 제 조그만 지식으로 사회에 조금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잉글리시 샤우팅 그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야, 줌으로 하는 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아니, 가서 학원에서 얼굴 보고 매일 해도 안 되는데 줌으로 해갖고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저희가 줌을 실제 몇 개월째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정말로 영어 실력 향상에 매일같이 하니까 장소에 구애 없이 자주자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결국은 자주자주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자주자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으면 꾸준히 하기 힘든데, 그런 점을 제가 또 어차피 일주일 동안 무료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와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엄마, 링컨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링컨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아, 우리 어머님은 어제 좀 일찍 주무셔갖고 새벽인데도 일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I love you.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I am one of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그렇죠. 그리고 엄마, 요 눈이 뭐예요? 눈. eyes. 코는 nose. 입은 mouth. 어깨는 뭐예요? shoulder. 그 다음에 멍멍 짖는 개는 뭐예요? 개. dog. 고양이는 cat.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주가가 좀 어떻게 흐를지요. 오늘은 좀 적극적인 주가 흐름도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쪽에 관심이 많이 가고요. 이쪽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이런 부분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